우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게 진짜 치명상이 될지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확실한 건 저는 전문학자 이강원이고요. 일반인들에게 과학을 설명하고 있는 일을 가끔씩 하고 있어서 간헐적 전문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최근에 우주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우주청도 개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천문학을 전공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누구나 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한 가지 이상은 질문을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아무래도 외계 힘이 있느냐, 이런 걸 가장 많이 받고, 우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중에서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우주복 없이 우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죽는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어떻게 죽느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죽을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짜 치명상이 될지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우주 탐사를 하다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잃었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생명을 잃은 적은 없어요. 우주로 나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지, 우주에서 돌아가신 분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주복 없이 나가본 적은 없고, 그렇다고 뭐 개나 고양이를 또 그렇게 해볼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확실한 건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하다. 또 이제 재밌는 질문 하나가, 그 우주에서 바로 옆에서 거의 귀 가까이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 있느냐. 최근에는 영화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고 일반 상식이 되다 보니까 우주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들릴 것도 같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소리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듣는 거냐, 그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내는 거냐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냥 목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움직임을 만들어야 소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공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일단 있어야지 소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소리가 듣는 것도 공기의 움직임이 우리 귀에 닿아서 귀를 진동을 시켜야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매질이 없이는 소리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귀에다가 대고 소리를 지른다면 들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어폰 중에서도 귀에다 대지 않고 머리에다가 대는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을 가지고 바로 듣는 거거든요. 마이크를 댈 때도 입에다 바로 대지 않고 목에다 대더라도 하면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뭔가 진동을 시켜야 되고, 그 진동이 전달이 되어야지 소리가 들리는 거기 때문에 진동을 전달해줄 매개가 없는 곳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완전한 진공 상태는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도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진공을 거의 만들 수 있죠 지금. 그런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의 완전한 진공보다 우주의 진공이 10억 배 더 진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주의 진공만큼의 진공을 못 만듭니다. 실제로 우주의 평균적인 입자의 개수는 거의 1m, 1m의 수소 한 개 정도. 그 정도면 뭐 100% 진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공이나 다름없죠. 플라즈마라는 건 우리가 이제 물질의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고체, 액체, 기체, 이 순서를 알고 있죠, 그죠? 대사의 상태라고 해서 플라즈마를 얘기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체의 상태가 보통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기체가 뭐 산소, 수소, 뭐 질소 이런 거, 이런 상태들은 다 두 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라는 건 핵들이 결합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원자 혹은 분자 상태고 기체 상태예요.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 전자가 핵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전자하고 핵하고 분리가 되죠. 이 상태가 플라즈마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는 플라즈마를 억지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보기 힘든 현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플라즈마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플라즈마로 되어 있어요. 태양은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인데 다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 전체에서 태양 질량이 99.9%고 우주 전체에 다 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같은 행성들은 그냥 우주 전체의 물질로 치면 없다고 계산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상태로는 플라즈마가 99.9% 이상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우주에서는 플라즈마의 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상 매질이 될 수가 없고, 그런데 플라즈마 상태에서 우리가 소리를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플라즈마는 굉장히 고온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매질은 될 수 있습니다. 목성 표면 같은 경우는 역시 기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체들이 이동을 합니다. 공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주 공간은 소리가 없지만 우주에 있는 천체들은 거기에도 다 나름대로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도 대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지구하고 똑같아요. 물론 밀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하지만 목성 정도로 가면은 대기가 굉장히 두껍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성 폭풍 소리, 그리고 화성의 소리는 직접 탐사선이 가서 녹음됐고요. 우주의 다른 천체들은 매질이 있는 곳에서도 다 소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가 활동하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혹은 뭐 블랙홀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많이 유튜브 같은데 나오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소리라기보다는 일종의 파동입니다. 전파도 파동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소리도 똑같이 파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키는 음파를 우리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는 거고, 전파는 이제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기계 같은 걸로 감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만들면 빛의 파장도 소리가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동을 하는 주파수를 우리가 다 듣는 게 아니고, 초음파 같은 경우, 박쥐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듣지만 사람은 초음파는 못 듣잖아요. 근데 이제 존재는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존재하는 파동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존재를 하고 있죠. 우주에 있는 파동들도 존재하지만 들을 수 없는 주파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을 시키면 소리처럼 생각을 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열은 그럼 전달이 되느냐?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나요? 열을 전달하는 세 가지 방법. 아마 들으면 다 알 텐데, 전도, 대류, 복사. 아마 듣는 분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전도라는 건 냄비가 뜨거워지는 거, 열이 직접 물질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죠. 세막대 여기를 달구면 기계가 뜨거워지는 것은 열이 직접 매질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전달이 되는 게 전도. 대류는 보통 기체에서 기체를 데우면 열을 받은 물질이 움직이면서 전달하는 게 대류. 그럼 복사가 뭘까요? 전도와 대류는 사람들이 쉽게 아는데, 복사가 뭐냐? 복사는 빛으로 열을 전달하는 게 복사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오잖아요. 뭘로 오나요? 태양하고 지구는 매질이 연결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전도 아니고, 공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복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태양에서 오는 건 복사를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복사밖에 없고, 복사로는 열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면 우주의 온도는 0이잖아요. 거기에 나가면은 당연히 무지하게 춥지만 우리 몸이 바로 얼어붙지 않습니다. 실제 이 주변 온도가 그 정도가 돼버리면 거의 바로 얼어붙어 버릴 거예요. 공기가 우리 열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열 전달이 전도도 되고 대류도 되고 복사도 되고 다 돼버리니까 열을 쉽게 빼앗깁니다. 근데 우주로 나가면 진공이기 때문에 전도와 대류가 없어요. 열을 뺏어갈 만한 건 없는 거죠. 우리가 열을 잃어버리는 건 복사로만 있어요. 우리 몸은 36.5도라는 온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식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주변이 차가워도 지구상의 차가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뺏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을 내는 방식으로만 열을 잃기 때문에 그거를 식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주 전체에 물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 전체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다 합친 걸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체를 모르는 암흑 에너지가 70%, 그리고 역시 정체를 모르는 암흑 물질이 25%, 그리고 우리가 정체를 조금 알고 있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 정도의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져 있는 것이 별하고 행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우주 공간에 흩어져 버리면 별이고 행성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물질들이 뭉쳐져서 모여 있는 게, 우주는 그냥 빈 공간이 정상이고 물질이 모여 있는 곳이 특이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주 쓰레기는 왜 문제가 되느냐?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우리가 쓰는 우주 공간은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지구 주변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전체 공간을 다 쓰면은 사실은 거기는 좀 쓰레기 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공간은 기껏해야 지구 주변에 아주 좁은 공간만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인공위성을 뭐 아무리 올려도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일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추세로 계속 인공위성이 계속 올라가서 쌓이기만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죠. 네, 오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우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얘기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